네, 안녕하십니까. 동료사주TV의 우동로입니다. 오늘 육식갑자 일주 분석 58번째 시간입니다. 신유 일주입니다. 신유 일주 본성을 분석하겠습니다. 지장간은 경신금이죠. 겁재로 들어와 있고 비견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금의 록지죠. 보통 건록을 깔고 앉아 있는 기운이 왕지를 깔고 앉아 있는 것보다 더 강하죠. 경신금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금의 대표값 경금과 신금의 무임경이라고 하는 비견 신금과 간여 지동이 되어 있는 일주입니다. 경신 일주는 금하 교육을 알리는 첫 절기로서 신금은 입춘을 의미하죠. 자, 유금은 절기로 하 백로를 의미하죠. 절기의 왕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유 일주들은 상당히 예민하다. 예민함이 지나치죠. 천간과 지지가 다 금으로 복잡하지 않고 다 금으로 이어진 숙살지기의 가장 큰 상징적인 일주 자체가 빈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예리함과 그 예민함과 음으로만 수축하려고 하는 음운동을 하는 거죠. 유금도 음운동을 합니다. 경신도 세지만 신유를 따라올 수 있을까요? 물상학적으로 보면 경신금은 마치 쇠몽탱이를 들고 있는 형상이지만 신유는 예리한 면도칼을 들고 있는 형상이다. 그게 지지와 맥을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강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오죠. 또 한 가지는 지장간이 경신금으로만 이루어진 이런 일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건강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신금은 오장육부로 폐를 의미합니다. 유금도 폐대를 의미하죠. 그래서 만약에 옆에 경신금이 또 온다면 금태가가 될 확률이 높죠. 금이 태가가 된다라는 것은 과유불급, 없는 이만 못하다. 그렇게 보셔도 무방하죠. 금은 기를 주관하는 거고, 그게 지나쳤을 때 금금목하죠. 금이 목을 극한다. 간이 상당히 취약해질 수 있는 일주죠. 또 한 가지 경금이나 신금이 왔을 경우엔 더더욱 그럴 거고요. 또 태가가 된 상태에서 설기가 되지 않으면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폐를 의미하죠. 폐대 쪽, 기관지라든가 편도 쪽에, 호흡기 쪽에 상당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일주가 경신도 그렇겠지만, 경신은 그래도 임수, 지장간의 임수로 해서 그다음 무토로 해가지고 강한 금으로 존재는 하지만 임수로 설기가 되어 있는 형상이라 신유보다는 기관지 쪽이라든가 폐대 쪽에는 더 심각해 보이지 않죠. 근데 신유 자체는 천간에 뭐가 오냐에 따라서 간이라든가 폐에 분명히 이상이 있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인정사정 없어 보이는 듯한 어떤 숙살지기의 기운을 그대로 갖고 있는 신유일주는 정신적으로도
우울증에 상당히 취약할 것 같다. 더구나 옆에 지지에 인유 원진이라든가 인목이 왔을 때 심각하겠죠. 우울증이 올 수 있다. 자, 신금은 경금과 달리 화를 필요치 않습니다. 이미 불 속에 나와 재련된 금이죠. 바로 쓸 수 있는 금이다. 마치 농기구로 치면은 낙과 같은. 그래서 상당히 신유일주를 가지신 분들은 치밀하고 꼼꼼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예민할 수밖에 없죠. 그게 지나쳤을 때 우울증, 수면 장애가 올 수 있다. 워낙 예민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신유일주들이 수로 설기되는 기운과 화가 관이라 그러죠. 관을 봤을 때 자기가 갖고 있는 금의 성질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겠죠. 그게 흉하게 발휘될지 길하게 발현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병신금도 우리가 보통 세다고 하지만 육식갑자 중에서 신유일주를 쫓아갈 만큼 예민하거나 예리하거나 지지에서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우울증과 수면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일주가 신유일주입니다. 그래서 신유일주만큼 예민한 일주가 있을까요? 오늘 신유일주를 가지고 법령에다 집어넣으면서 신유일주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건명입니다. 2006년 7월 31일 인시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병술년 을미 신유 일주를 가지신 분이네요. 그 다음 경인이십니다. 병술년의 병화가 이렇게 일간 바로 옆에 있다면 병신합수가 돼서 자기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청년기를 보낼 수 있겠으나 병화가 연간에 떠가지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가 좀 미약하다. 그렇지만은 그나마 그래도 연간의 병화가 신금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관으로, 정관으로 작용하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인유 원진 귀문이죠. 정제와 귀문으로 연결돼 있다. 이거는 꼼꼼하고 치밀함이 지나치게 극도로 예민해지고 집착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인에는 무병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그러한 귀문간살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신유 일주는 다른 일주에 비해서 상당히 예민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수축하려고 하고 응축하려고 하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다 보면 상당히 소극적으로 성격이 변이 될 수 있다. 뭔가 미월이라고 하는 건 신유 일주가 앞으로 근묘하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학습되어지고 이러한 환경에 노출되어지는 어떠한 그러한 환경이죠. 또 한 가지 월지라고 하는 것은 이 학생이 앞으로 어떠한 자기 본성에 가면을 쓰고, 가면이라는 건 심리학용어로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자기를 적응시켜 나가는 어떤 중요한 터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태어난 월이
사주 8글자 중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천간에 있는 을신충이라는 게 좀 불길하죠. 신금, 금, 금생수, 수생, 목, 목생, 화, 화생, 토, 토생, 금이죠. 금금목하고요. 목국토하고 토국수하고 수국화하고 화극금하죠. 신금이 유금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겁재 경금이 있죠. 금태갑니다. 이런 경우에는 간이 상당히 취약할 수 있고, 운에서 신금이나 경금이 계속 들어왔을 때 기관지 쪽이라든가 폐 쪽이 취약해질 수 있다. 그러한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또 보면은 사주 내에 토가 많죠. 술토도 있고 미토도 있고. 토가 많다라는 거는 초년에 이 학생이 어떻게 보면 활발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삶을 주도하는 삶보다는 의타심을 가지는, 끊임없는 어떤 신금 입장에서는 신금을 드러내기엔 상당히 불리한 환경이다라고 보셔도 거의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고전에 보면은 토다금매라 그러죠. 신금이 묻힐 가능성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병화가 연간에 떠 있지만 그래도 관이 있다라는 건 신금한테는 그나마 다행이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합이 돼서 수로 갈 수 있는 길한 신으로 작용할 수 있죠. 그 다음 임목입니다. 임목은 정제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을목은 편제. 을목이 불길하죠. 을신충이 되니 상당히 성격도 꼼꼼하고 치밀하면서도 또 의외로 조급함도 갖고 있고, 그거에 대한 또 어떤 극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의 본성은 시지의 인시에 태어나서 꼼꼼하고 치밀하지만 또 유금 갖고 있는 일주와 인유원진 기문으로 엮여 있습니다. 치밀하고 꼼꼼하지만 급함도 있고 뭔가 좀 안정미가 좀 떨어져 있다. 그리고 초년에 토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는 이 학생이 자발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는데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셔도 틀림이 없고요. 미약하지만은 연간에 있는 병화가 용신이고, 이 신은 목이 희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에서 화를 본다면 그래도 본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욕망계와 그 다음에 본인이 갖고 있는 관인 상생돼서 금의 기운이 수로 설기되면서 좋은 기의 흐름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53세 신축. 신축 대운에 가서는 그래도 상당히 건강하고 나름 자기 정체성을 잘 펼칠 수 있는 대운이 될 것 같습니다. 단 아쉬운 게 있다면 13세부터 들어오는 정유 대운에 정화가 천간에 들어와서 그래도 본인의 정체성을 좀 드러낼 수 있는, 그렇지만 지지에 있는 유금이 형으로 묶여서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오히려 이런 학생들은 부모의 간섭보다는 자기가 자발성을 가지고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립심을 키워주는 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또 신유 일주는 다른 일주에 비해서 상당히 예민하고 우울증이라든가 정신적인 질환에 시달릴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은 일주가 신유 일주입니다. 아무튼 천간 60개 중에서 신유 일주는 음으로 응축되고 수축되는 기운이 강하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고, 또 인유 원진 기문이나 이런 게 형성이 되면 수면 장애도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거나 관이 적재적소에 관을 잘 쓴다면 자기의 능력을, 자기의 정체성을 발휘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일주가 신유 일주입니다. 감사합니다.